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의 한승욱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에 데이터를 연동해서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스터하시면 여러분도 드디어 NFT 셀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즉 NFT에 대한 속성값, 이미지 정보 등을 어딘가에 저장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온체인,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세 번째, IPFS입니다. 온체인 방식은 모든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상에 저장하는 방법인데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기에 많이 선호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AWS나 GCP 등을 활용해 저장하는 방식으로 중앙 집중적인 특징으로 인해 단일 실패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IPFS와 같은 분산 프로토콜을 활용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IPFS를 사용해서 NFT를 발행해 보겠습니다. NFT의 데이터를 담기 위하여 우리는 IPFS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IPFS,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텐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월드 와이드 웹 혹은 줄여서 웹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고 인터넷 계층 위에 설계된 데이터 공유 모델입니다. 웹에서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요. HTTP 프로토콜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하나의 규약입니다. 그리고 현존 가장 성공한 이러한 파일 분배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브라우저, 예를 들면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웹페이지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HTTP 요청으로 얻은 응답을 그래픽, 사운드, 문자, 비디오 등의 형태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는 인터넷상에서 말 그대로 파일을 주고받는 핵심 규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HTTP 기반의 웹은 불안정적이고 중앙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느리고 고도의 연결성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하시다가 404 에러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서버가 응답이 없거나 컨텐츠가 없어졌거나 도메인이 바뀌거나 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웹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IPFS입니다. IPFS는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고자 하는 분산된 P2P 파일 시스템입니다. 인터플랜터리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지구상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의 컴퓨터들까지 모두 연결하겠다는 IPS 팀의 야심찬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IPFS 웹은 기존의 HTTP 웹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한 새로운 웹입니다. IPFS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PFS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도입니다. 고용량의 파일을 빠르고 효율적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FS는 효율적입니다. 파일들의 중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장소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FS는 보안에 효과적입니다. IPFS상에 업로드된 파일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며 만약 이 해당 프로토콜상에서 지키고 싶은 파일은 원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의 버전 관리 역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IPFS는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중앙화된 서버 없이 노드들의 P2P 통신으로 실현한 더 빠르고 안전하고 열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서버의 연결이 차단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기존의 HTTP 웹과는 달리 IPF에서는 몇몇 노드들의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인터넷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IPFS의 생태계는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IPFS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IPFS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산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노드에 의존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합니다. 노드가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IPFS는 노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저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정보 검색, 정보 저장 및 보안, 데이터 변경 기록 및 추적. 정보 검색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버는 현재 URL을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합니다. URL은 원하는 정보가 있는 위치를 웹에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는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거나 해킹당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PFS는
파일 내용 자체를 찾기 위해 고유한 해시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해시 코드는 파일 위치와 달리 찾고 있는 파일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 저장 및 보안입니다. 파일 자체는 블록체인의 IPFS 데이터 객체에 저장이 됩니다. 각 데이터 객체는 최대 256KB의 데이터를 보유하지만 후속 IPFS 데이터 객체에 연결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통해 함께 연결된 다양한 데이터 객체에 저장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해킹하거나 제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변경 기록 추적입니다. IPFS에 저장된 데이터는 변경할 수 없지만 버전 관리는 가능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작업하면서 파일의 개선된 버전을 업로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 파일에는 고유한 해시 코드가 지정되고 커밋 객체로서 업로드 될 수 있습니다. 마치 Git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객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업로드 순서를 추적하고 정보의 진행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IPFS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업로드된 파일의 해시값이 산출됩니다. 이 해시값은 업로드된 파일의 영구적인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해시값을 이용해 IPS를 제공하는 노드의 엔드포인트를 하나의 토큰 URI로서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온체인 NFT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IPFS를 직접 설치하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과 대표적인 IPFS 노드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동일하게 한번 파일을 업로드하면 더 이상 파일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NFT를 발행하려면 이미지 혹은 음원 등의 NFT에 연동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NFT에 이미지를 연동해서 발행을 해볼 건데요. 그러려면 이미지 파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NFT 이미지를 조금 더 쉽게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해시립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NFT 아트 제너레이터인데요. 이미지 파츠들을 이와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조합해서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메타데이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이미지 파츠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메타데이터 이미지에 이미지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해시립스를 사용하면 메타데이터 이미지에 주소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주소값들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좀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파일이 많을수록 작업량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실습 환경을 구성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창에 VS 코드라고 검색을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저희는 IDE로서 활용을 할 건데요.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실 거고 여기서 자신의 OS에 맞게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맥 환경이기에 맥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미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노드.js는 여기 써져 있다시피 크롬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입니다. 이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 맥으로 치면 브류나 리눅스로 치면 apt 등과 같은 뭔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여러 버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MVM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버전을 그때그때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다운로드인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노드.js 공식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2가지 버전, 안정적 버전과 현재 최신 버전을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운받을 수 있으신데요. 저는 최대한 이 안정적인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실험 중인 단계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노드.js를 설치해 두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인 MVM을 통해서 설치하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버전을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저도 역시 ATS 버전을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노드.js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먼저 VS 코드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셨다면 이와 같이 VS 코드 어플리케이션이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좌측 상단에 탐색기를 누르게 되면 폴더 열기가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 해당 폴더 안에 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KIP, NFT 이런 폴더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해당 폴더를 VS 코드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실행이 되면서 제가 선택한 폴더를 기반으로 VS 코드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 생성한 폴더를 초기화해 주도록 합니다. 네. 네, 지금 저는 ATS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ATS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준 거고요. 이제 실제 ATS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제 노드 버전을 확인해 보면 16.17.0으로 정상적인 아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던 안정적인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드.js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노드 v라든지 노드 버전 등을 통해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 버전이 노출이 되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성한 폴더를 초기화해 보도록 할 건데요. 터미널에 npm init을 입력을 해 봅니다. 이 명령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해당 폴더 디렉토리에서 이러한 노드 기반의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실행을 할 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명령어를 실행해 보시면 뭐 패키지 네임이라든지 이 버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추가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부 다 우선은 엔터를 치고 넘어가시고 마지막에 yes를 누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 값으로 세팅이 된 거고, 좌측 이제 탐색기에서 package.json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파일 하나에 함수 하나를 작성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로직을 웹서버로 만들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페이지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제 익스프레스 같은 노드.js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활용해 서버를 만들고 또 웹페이지를 제작해서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NFT 개발이기에 이 부분 넘어가고 간단하게 로컬에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초기화했던 폴더에 여기에 이제 이미지라는 폴더를 생성해 준 뒤에 여기에 이제 어떤 특정한 사진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이제 샘플로 사진을 몇 가지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이제 코드 스테이지 로고 똑같은 거를 사진을 3개를 이와 같이 파일명으로 해서 구비를 해 두었고요. 이제 파일명은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코드 스테이지 언더바 1, 2, 3로 되어 있는 것처럼 원하는 이름으로 작성하게 이와 같이 좀 규칙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는 반복문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 것인데 반복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명의 규칙성이 있어야 적용을 하기 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 상태로 피나타 사용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IPFS를 사용하기 위해서 피나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타는 NFT 이미지를 배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미지나 동영상, 음악 파일 등 무엇이든지 IPS에 업로드를 하고 그 파일들을 불변의 상태로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여기서 사인업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셔서 실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설정한 이메일로 알림 메일이 오게 되고 거기에 오는 핀코드를 입력하시면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저는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 전에 생성했던 이미지 폴더 자체를 여기로 바로 이제 업로드 해줍니다. 업로드해서 폴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아까 거기서 이 이미지 파일들을 한번 이 폴더 자체를 한번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폴더의 이름은 my NFT 이런 식으로 임의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시간을 좀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간 거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올라간 이 이미지를 NFT로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업로드가 CID가 생성이 되는데 이제 해당 CID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 이미지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가서 index.js라는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이제 해당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리 작성된 상태로 진행을 하지만 추후 GitHub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GitHub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이미지가 3장이기 때문에 총 1에서 2, 3 이렇게 3번 이제 돌면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IPS 패스에 저희의 이 이미지 CID를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포문을 돌면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미지에 대한 그 안에 저희 그 NFT의 이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실제 그 이미지를 여기 보이시는 피나타의 이미지와 연계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Node.js로 해당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 안에 있는 메인 함수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메타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유저의 권한에 따라서 이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파일 해당 디렉토리가 없다 라는 오류가 뜨시는 분들은 메타데이터스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보시다시피 메타데이터 안에 이런 JSON 파일들이 생겼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저희가 이제 설정한 이 규칙, name, description,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 어트리뷰트 역시도 선택사항이지만 저희가 지금 임의로 넣어둔 대로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제 메타데이터스 안에 생긴 JSON 파일 역시 피나타에 똑같이 업로드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업로드 버튼을 똑같이 누르고 폴더를 선택하는데 이번에 이미지가 아니고 메타데이터스겠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업로드 해주게 되고요. 역시 이름 같은 경우는 임의로 그냥 myData라고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메타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를 확인 가능할 것이고 이 메타데이터의 주소를 NFT에 연결을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NFT 발행을 위한 컨트랙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소스 코드는 GitHub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ERC721 코드는 오픈제플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드의 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KIP117 NFT를 발행해 볼 건데 클레이튼에서도 KIP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만 이번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의 양이 굉장히 많지만 이전에 배웠던 인터페이스들과 필수 함수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설명드리지는 않고 NFT를 발행할 필수 로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소스 코드는 저는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워크스페이스에서 컨트랙트 폴더 아래 KIP17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 mynfts를 붙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솔리디티 파일을 만들고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NFTs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KIP17 풀을 상속받습니다. KIP17 풀은 KIP 기본 인터페이스들과 9가지 필수 함수들, 확장 기능들이 모두 포함된 컨트랙트입니다. 이를 우리 컨트랙트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KIP17에 대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컨스트럭터, 여기 생성자에서는 생성할 컨트랙트 이름과 심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int NFT 함수는 이전에 작성했던 ERC721 함수와 기능이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령인에 대한 정보를 인자값으로 받지 않고 컨트랙트의 오너에게 바로 NFT가 발행되는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유일하게 받는 인자값인 토큰 URI는 메타데이터 IPFS CID와 메타데이터 이름이 합쳐진 주소를 넣어서 발행하게 되면 NFT가 해당 메타데이터 주소에 JSON 파일을 로드해서 연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리믹스 ID에서 이번에는 이 Deploy and Transaction 탭이 아니라 여기 클레이튼 탭으로 이동합니다. KIP17로 배포할 것이기에 클레이튼 지갑으로 배포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Environment에서 Injected Cable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내 카이카스 지갑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고 잠금을 해제해주면 이렇게 서비스 연결 요청이 뜨죠. 이 체크박스를 체크 후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리믹스 아이디로 연결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포할 컨트랙트는 INFTs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배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네, 지갑상에서 테스트넷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인바이러먼트에도 바오밥 테스트넷으로 연동이 된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테스트넷으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내야 하고 수수료가 차감되면서 해당 컨트랙트가 바오밥 테스트넷에 배포가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보면 디플로이드 컨트랙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ERC721에서 했던 것처럼 해당 컨트랙트의 함수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저희가 배포한 컨트랙트에서 민트 NFT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NFT는 토큰 URI를 인자값으로 받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NFT 메타데이터의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자값을 이렇게 IPFS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타데이터의 CID 그리고 이제 JSON 파일명 이런 형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피나타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게 되면 네, 이게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제가 마이 데이터로 올렸던 여기 해당 CID를 여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 JSON 파일명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파일명인 codestage1.json 파일 이름명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mint NFT 함수를 클릭해서 실제 트랜잭트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서명까지 확인을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지금 NFT가 제대로 발행된 것입니다. 지금 NFT를 하나만 발행해서 간단하지만 만약 여러 개의 NFT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번거로워질 것입니다. 이럴 때는 민팅하는 새로운 함수를 구현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레이튼에서는 이와 같이 지갑 조회, 컨트랙트 조회, 트랜잭션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클레이튼 스코프가 존재합니다. 메인넷뿐만 아니고 이렇게 테스트넷도 역시 조회가 가능한데요. 저희는 컨트랙트와 NFT 모두 테스트넷에 배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오밥 네트워크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포했던 실제 이 카이카스 주소로 검색을 해 보게 되면 우리 지갑에서 발생한 모든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트 NFT라는 함수를 실행했기 때문에 역시 이거에 대한 컨트랙트 실행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랙트 주소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배포된 디플로이드 컨트랙트에 이 해당 주소를 검색을 해서 클레이튼 스코프에 검색을 해보면 역시 컨트랙트에서 발생한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행한 NFT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한 NFT를 오픈시 테스트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까와는 비슷하지만 이 OpenSea.io 앞에 테스트넷이라는 하나의 문장을 붙여주게 되면 테스트넷 오픈시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오픈시 메인 홈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카이카스 지갑을 연결을 해주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오픈시 테스트넷에서도 프로파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가 민팅한 NFT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NFT들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실습을 위해 테스트넷으로 진행했지만 실제 메인넷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실 수 있게까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픈시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클레이튼 NFT를 거래하는 또 다른 거래 플랫폼은 없을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앱 레이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디앱들을 자금 규모, 유저, 트랜잭션 수 등으로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메인넷을 런칭한 거의 모든 종류의 블록체인들의 디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임, 디파이, 마켓플레이스 등 세세한 설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클레이튼 NFT 마켓플레이스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보유한 자금이나 활성화 정도가 조금은 저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발행한 NFT가 잘 거래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판매를 시도해야 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곳들에서 판매를 하면 잘 판매가 되지 않겠죠. 이러한 심리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픈시 외에도 이러한 마켓플레이스가 더욱 활성화되어 클레이튼의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혹은 이 영상으로 NFT의 세계에 입문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주시길 꿈꿔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빈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NFT를 발행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고유한 데이터와 값을 가진 진정한 NFT를 발행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 역시 FT 또는 NFT를 적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토큰 이코노미가 적용된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의 결과로 우리 삶에 블록체인이 좀 더 가까워지고 클레이튼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지금까지 코드스테이츠의 한승욱이었습니다. 누구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